2025학년도 수능 완성 물리학2 실전 모의고사 1의 문제풀이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는 대전되어 있지 않은 검정기 금속판에 양으로 대전된 금속 막대를 접촉시켰다가 뗐다 그랬죠. 그러면 양으로 뗀 걸 대전시키면 금속에 있던 전자들이 막대기로 이동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거를 하면 전자들이 빠져나갔으니까 금속박은 플러스로 대전이 돼서 벌어지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학생 A는 전자가 검정기에서 막대로 이동했다. 학생 A는 맞겠네요. 학생 B는 양쪽 금속박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서 벌어지겠죠. 그래서 학생 B도 맞겠습니다. 학생 C는 금속박은 양전압을 띠고 있다. 금속박은 양전압을 띠고 있겠죠. 그래서 학생 C도 맞네요. 그래서 A, B, C가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는 힘의 평행에 대한 문제네요. 문제 조건을 먼저 보면, 자, P가 Q의 3배라 그랬으니까 힘을 먼저 정리해 보면 P를 3T라 그러면 Q의 장력은 T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R의 장력을 뭐라 그랬으니까 T''이라 그러면 물체 M에는 mg만큼의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시그마 fx는 시그마 fy는 이게 0이라는 걸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x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x축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q와 r이 x축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그래서 q는 t만큼이 작용하니까 t 코사인 30이 되겠네요. 자, t 곱하기 코사인 30이 2분의 루트 3인데 얘가 t 프라임 코사인 60이 되겠죠. 코사인 60은 2분의 1이죠. 따라서 t는 루트 3분의 1 t 프라임이 되겠네요. 자, y축으로 생각해 보면, 자, y축에 대해서는 자, 3t가 있겠죠.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3t가 있을 거고, 자, q에 의한 힘은 아래쪽으로 작용하죠. 그죠? 그래서 t 코사인 60이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1 t가 되고, r에 대해서는 t 프라임 코사인 30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 t 프라임이 되고, 여기다가 mg가 아래 방향으로 작용을 하겠네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2분의 5 t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t 프라임은 mg가 되겠네요. 근데 t가 루트 3분의 1 t 프라임이라 그랬으니까 2분의 5 t 곱하기 2분의 5에다가 루트 3분의 1 t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t 프라임이 mg가 되죠. 정리를 해보면 6분의 5 빼기 6분의 3 루트 3 t 프라임은 mg가 되네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3분의 루트 3 t 프라임은 mg가 돼서, 자, t 프라임은 아래 장력이죠. 얘는 루트 3 m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를 보면 전자를 단위 슬릿에 보냈을 때 단위 슬릿의 폭을 A라 그러고 슬릿과 스크린 사이 거리를 L이라 그러고 회절 무늬의 폭을 델타 X라 그러면 델타 X는 A분의 L 람다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위치의 부정확도는 전자의 위치의 부정확도는 처음에 슬릿의 간격 A가 되겠죠. 그리고 운동량의 Y축에 대한 부정확도는 델타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전자의 Y축 성분의 가의 불확정성은 슬릿의 폭에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이는 위치에 대한 불확정성이겠죠. 회절무늬의 폭이 큰 것은 Y축 성분의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슬릿의 폭이 좁아지면 전자가 위치가 정확해지겠죠. 그리고 슬릿의 폭이 좁아지면 A가 작아지기 때문에 델타 X가 커지니까 운동량에 대한 불확정성 원리는 더 커지겠죠. 그래서 가는 위치, 나는 운동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는 VT의 그래프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VT의 그래프를 X축과 Y축으로 나눠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VT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X축의 가속도는 일정하네요. AX는 1m/s 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Y축에 대한 가속도는 0에서 2초와 2에서 4초가 다른데 0에서 2초는 AY가 마이너스 2분의 1 m/s 제곱이고 2에서 4초일 때는 AY가 2분의 1 m/s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가속도의 크기는 1초일 때와 3초일 때가 같다. 자, 가속도는 루트 AX 제곱 플러스 AY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 1초일 때는 루트 1 플러스 4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A 3초일 때는 루트 1 플러스 4분의 1이 되니까 1초일 때와 3초일 때의 가속도가 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겠네요. 니은을 보면 2초 이후에 직선 경로를 따라 운동한다. 2초 이후에 가속도를 보면 가속도가 일정하죠.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직선 경로에 운동을 하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겠네요. 자, 디귿을 보면 0에서 4초까지 변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선 X축의 변이를 보면 X축의 VT의 그래프에서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4니까 8m가 되고 Y축에 대한 변이도 똑같이 이 아래쪽에 면적을 구하면 되는데 면적은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으니까 6이 되겠네요. 따라서 S는 루트 SX 제곱 플러스 SY 제곱을 해주면 10m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를 보면 최고점이 P라 그랬죠. 근데 이때 연직방위가 이루는 각이 60도이므로 높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2분의 L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 되고 이 높이도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리고 O에서 Q까지 높이는 O에서 P의 반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기억은 P에서 O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mg 델타 1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mg에다가 2분의 L이 되겠네요. 그래서 mgl이 아니고 2분의 1 mg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네요. 자, 니은을 보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O에서가 Q에서의 4배이다. 자, 운동 에너지는 O에서는 위치 에너지를 0이라 그러면 O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P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같고 P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Q에서의 위치 에너지 2배니까 O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Q에서의 위치 에너지의 운동 에너지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리겠습니다. 자, 디귿을 보면 O에서 물체의 속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O에서 물체의 속력은 P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O에서는 운동 에너지 다 바뀌니까 2분의 1 mgl이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1 하고 m을 없애주면 v는 루트 gl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겠습니다. 맞는 것은 디귿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를 보면 자,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물체와 볼록 렌즈와 스크린이 있는데 스크린에 상이 맺혔다는 것은 항상 실상을 의미하죠. 허상은 볼록 렌즈를 기준으로 물체가 있는 쪽에 상이 있고 스크린에 상이 맺히지 않는 게 허상이죠. 이런 실험을 했다는 것은 스크린에는 실상이 맺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체의 크기가 5cm인데 상이 10이 됐다는 것은 배율이 절대값 a분의 b인데 얘가 2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는 2L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이 30이면 스크린과 렌즈와 상 사이의 거리는 60이 되겠네요. 그래서 렌즈의 식을 써가지고 초점 거리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이죠. a분의 1은 30분의 1 플러스 60분의 1은 f분의 1이니까 60분의 3은 f분의 1. 따라서 f는 20cm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겠네요. 자, 니은은 자에서 상은 정립상이다. 자, 실상은 전부 다 도립상이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겠습니다. 자, D것은 기억은 15cm이다. 자, 그러면 배율을 구해야겠죠. 초점 거리를 알기 때문에 a분의 1은 40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20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이때 b분의 1은 40분의 1이 돼서 b도 40이 되겠네요. 그래서 물체와 렌즈 사이의 거리가 40일 때 렌즈에서 스크린 사이도 40이 되니까 이때 배율은 1이 되겠네요. 배율이 1이니까 원래 물체가 5cm였으니까 상도 5cm가 되겠네요. 그래서 D것은 틀렸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 초점 거리가 20인데 EF인 거리에다가 초점 거리 2배인 떨어진 데다가 물체가 있으면 배율이 1이 되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팽판 축전기가 있는데 거리 간격이 D이고 전극의 단면적이 A이고 안에 유전체가 입실론 값을 가지게 되면 이때 전기 용량 C는 입실론 곱하기 D분의 A가 되죠. 통상적으로 공기나 진공의 유전율은 입실론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C 값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축전기에 충전되는 전하량을 Q라 그러면 C 곱하기 V가 되겠죠. 그 다음에 축전기의 에너지는 2분의 1 QV는 2분의 1 CV 제곱은 2분의 1 C분의 Q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이 식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가에서 보면 A의 전기 용량을 C라 그러면 B도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에서 보면 A의 전기 용량은 2C가 되고 B의 전기 용량은 2분의 1 C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기억은 나에서 전기 용량은 A가 B의 4배이다. 나에서 전기 용량은 A는 2C고 B는 2분의 1C니까 A가 B의 4배가 되겠네요. 기억은 맞겠습니다. 자, 이어는 B에 저장된 전하량은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다. 자, B에 저장된 전하량이라고 했으니까 전하량 Q 가 B에 저장된 전하량은 C 곱하기 V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에서 B에 저장된 전하량은 전기 용량이 2분의 1C 그리고 전압이 V가 되니까 2분의 1C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가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맞겠습니다. 자, D것을 보면 A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다. 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U 가 A라 그러면
가에서 A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2분의 1 CV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나에서 A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2분의 1에다가 EC 곱하기 V 제곱이니까 CV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A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분의 1배가 되겠네요. 그래서 D것은 틀렸네요. 맞는 것은 기억 니은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를 보면 A는 바깥에 있고 B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 A가 관측했을 때 B의 무게는 원래 10N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면서 B의 좌표계에서 저울에 측정된 P의 무게를 측정했다 그랬죠. 자, P의 무게를 측정했을 때 0에서 2T0일 때는 11N이라는 힘이 작용했으니까 관성력은 아래쪽으로 1N만큼이 작용했겠죠. 그러면 가속도는 위쪽으로 작용했을 거고, 자, 2T0에서 4T0일 때는 10N이니까 관성력이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4T0에서 6T0일 때는 9N로 작용했으니까 관성력이 위쪽으로 관성력이 작용해야 될 거고, 이때는 1N만큼이 더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가속도의 방향은 관성력의 반대니까 아래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기억은 P의 좌표에서 3T0일 때 P에 작용한 관성력은 0이다. 예, 기억은 맞겠네요. 그 다음에 니은은 P의 좌표에서 5T0일 때 P에 작용 관성력의 방향은 관성의 방향 위쪽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D것을 보면 A의 좌표에서 엘리베이터의 가속도는 0에서 2T0일 때는 위쪽 방향이고, 그 다음에 4T0에서 6T0일 때는 아래쪽 방향이었죠. 근데 크기는 둘 다 관성력이 1N만큼의 무게가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관성력의 크기는 같겠죠. 방향은 반대이고, 그래서 D것은 맞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D것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는 광전효과에 대한 실험이네요. 자, 비춰줬을 때 이 빛의 에너지는 HF가 되고, 자, 광전자가 튀어나왔으면 금속판에 문턱 진동수가 있겠죠. 그때 문턱 진동수를 F0라 그러면 이 함수는 HF0가 나오겠죠. 그리고 광전자가 나오는데 이 광전자에 이제 물질파의 파장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물질파의 파장은 전자이기 때문에 물질파 파장을 보면 P분의 H는 MV분의 H가 되고 루트 2M 2K분의 H가 되죠. 왜냐하면 2K는 2M분의 P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에너지를 람다로 나타내면 2M분의 1 람다의 제곱분의 H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보면 진동수가 F인 걸 세기가 I0로 비추면 람다의 파장에 물질파가 나오고, 물질파가 파장이 람다인 전자가 나오고, 3F 진동수를 비추면 0.5 람다인 물질파의 파장을 갖는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기억은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의 개수는 1에서가 2에서보다 적다. 단위 시간당 나오는 광전자의 개수는 빛의 세기에 비례하죠. 그죠? 그래서 1, 2를 비교했을 때는 2가 세기가 2배니까 2에서 2배가 나오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겠습니다. 자, 니은을 보면 금속의 문턱 진동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에너지 관계를 써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는 1에서는 HF의 광자를 비춰줬더니 여기서 이함수를 빼면 얘가 나오는 에너지가 2m분의 1 람다의 제곱분의 h제곱의 에너지를 갖는 전자가 나올 거고, 자, 네 번째 실험에서는 3HF를 에너지를 갖는 광자를 비춰주면 이함수를 빼면 이때 나온 거는 2m분의 1에다가 2분의 람다의 제곱분의 h 제곱이니까
얘는 2n분의 4가 되고 람다의 제곱분의 h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1식과 2식이라 그러면 1식에다가 4배를 해주면 2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4hf 마이너스 4hf0는 3hf-hf0가 되니까 식을 정리해주면 hf는 3hf0가 되네요. 그래서 h를 없애주면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는 3분의 1 F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겠네요. 자, 디귿은 기역을 구하라 그랬죠. 자, EF를 얘 진동수에 빛을 조여줬을 때 나오는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을 구하라 그랬죠. 자, 그래서 EF를 비춰줬을 때는 자, EHF-HF0가 이때 파장을 람다 프라임이라 그러면 2n분의 1에다가 람다 프라임의 제곱분의 h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1하고 비교해 보기 위해서 진동수 f를 조여주는 거니까 이런 hf-hf0가 되고 얘는 2n분의 1 람다의 제곱분의 h의 제곱이 되겠죠. 3식과 4식이라 그러고 3식에서 4식을 나눠주면 자, 그 전에 이제 이걸 F0를 써서 식을 정리해주면 F0가 3분의 1 F였죠. 그래서 3분의 5 HF는 2n분의 1 람다 프라임의 제곱분의 H 제곱이 되고 4식은 3분의 2 HF는 2n분의 1 람다의 제곱분의 H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5식에서 6식을 나눠주면 2분의 5가 되네요. 오른쪽은 람다 프라임분의 람다의 제곱이 되네요. 그래서 람다 프라임분의 람다는 루트 2분의 5가 돼서 따라서 람다 프라임은 루트 5분의 2 람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겠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면 AB가 전장에 실 PQ로 연결되어 마찰이 없는 원기동 안에서 등속원 운동을 한다 그랬죠. 이제 PQ와 연직방이 이룬가니까 30도이고 P의 길이는 L이다. AB의 주기가 파이 루트 G분의 L로 나와 있죠. 그래서 주기가 AB가 같기 때문에 속도도 같겠죠. 그래서 속도를 구해보면 속도는 주기분의 2파이 R이 되겠네요. 근데 이제 R을 구해보면 R은 L 코사인 30이니까 요 R이라 그러면 L 코사인 30이니까 2분의 루트 3L이 되겠네요. V는 파이 루트 G분의 L분의 2파이 곱하기 2분의 루트 3L이 되겠네요. 그래서 없애주면 V는 루트 3G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보면 A의 속력은 루트 3GL이다. AB의 속력이 똑같죠, 그죠? 그래서 VB는 루트 3G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가 맞겠네요. 니은을 보면 실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P가 Q의 루트 3배이다. 자, 실이 물체에 작용하는 A에 작용하는 실의 장력을 TA, B에 작용하는 실의 장력을 TB라 그러면 아래쪽으로 mg만큼의 힘들이 AB의 질량이 같기 때문에 mg만큼의 힘이 작용하겠죠. 그러면 자, TA는 사인 30도는 TA분의 mg가 되겠네요. 따라서 TA는 사인 30도분의 mg니까 2mg가 되겠죠. 자, 똑같이 사인 60도는 TB분의 mg가 되네요. 그래서 TB는 사인 60분의 mg니까 루트 3분의 2 m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B분의 TA를 해주면 루트 3분의 2분의 2가 되네요. 그래서 루트 3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실의 장력이 B의 실의 장력의 루트 3배가 되네요. 그래서 니은도 맞겠습니다. 자, 원기둥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는데, 자, 원기둥이 벽이 A와 B를 밀고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실이 당기는 힘의 중심 방향으로 가는 힘과 두 개가 구심력하고 같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우선 A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원기둥 벽이 A를 미는 힘을 FA라 그러면, 자, FA에다가 실이 가운데로 당기는 힘을 곱해주면 TA 코사인 30도죠. 그러면 2분의 1 TA니까 2분의 루트 3 TA니까 2mg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이게 MR분의 V제곱하고 같아야겠죠. 근데 MR분의 V제곱을 구해보면 90력을 구해보면 MR분의 V제곱을 해주면 M에다가 R은 2분의 루트 3L이었죠. 이것분에 V는 V제곱을 해주면 3GL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2 루트 3 m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0력은 2 루트 3 mg가 되니까 FA는 2 루트 3 mg 마이너스 루트 3 mg가 되네요. 그래서 루트 3 mg가 되겠습니다. FB에 대해서 똑같이 해주면 FB 플러스 루트 3분의 2 mg에다가 코사인 60도니까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얘가 2 루트 3 mg가 되겠네요. 그래서 FB는 2 루트 3 mg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mg가 되네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3분의 5 루트 3 mg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FB분의 FA를 해주면 5분의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원기둥 벽이 A를 미는 힘은 원기둥 벽이 B를 미는 힘의 5분의 3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것은 틀렸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 니은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자, 11번 문제를 보면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이제 위치 에너지라는 게 기준이 있어야겠죠. 자, 수평면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0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P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없으니까 위치 에너지만 갖고, Q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의 4배라 그랬죠. 이 높이를 H라고 그러면, 자, 4H라 그러면 요 높이가 H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때 운동 에너지가 2라고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4E가 되겠죠. 그러면 P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없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5E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Q와 R에서의 VX가 같겠죠. 자, Q에서 보면 VX가 있고 VY가 있겠죠. 그리고 R에서 보면 VX는 동일할 거고, 그 다음에 VY, R이 있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 VR이라 그러면 이때 운동 에너지가 320라 그랬죠. 운동 에너지가 320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Q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R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속도를 보면, 자, Q에서는 이 Vx와 V가 이루는 각도가 30도겠죠. 여기가 30도고 여기서는 60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VQ분의 VX는 코사인 30이 되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요. 따라서 VQ는 루트 3분의 2 VX가 되겠죠. 자, R에 대해서 똑같이 보면 VR분의 VX는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 VX가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VR은 2V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R과 VQ를 비교해 보면 VR 대 VQ는 루트 3 대 2가 되겠네요. 그래서 R에서의 속도가 Q에서의 속도의 루트 3 대 1이 되겠죠. 루트 3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속도가 루트 3 대 1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의 V는 2K R 대 2K Q에서의 운동 에너지 V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3 대 1이 되겠네요. 그래서 R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320이면 Q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420 되고 Q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20가 되고 Q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420, P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520라고 적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R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220가 되겠네요. 그러면 높이가 얘가 EH, 얘도 EH, 위가 H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기억은 P에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520이다. 자,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전부 다 520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겠네요. 니은을 보면 물체의 속도의 연직 성분은 크기는 R에서가 Q에서의 루트 3배이다. 자, 속도의 연직 부분은 VY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을 보면 자, VY분의 VYQ분의 VX는 탄젠트 60이 되겠네요. 얘는 루트 3이네요. 그래서 VYQ는 루트 3분의 1 VX가 되고, R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VYR분의 VX는 탄젠트 30이니까 루트 3분의 1이 되겠네요. 따라서 VYR은 루트 3 V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직 방향 성분 R에 대해서 Q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VYQ분의 VYR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루트 3분의 1 VX분의 루트 3 VX가 되니까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속도의 연직 성분은 R에서가 Q에서의 3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겠네요. D것을 보면 QR의 높이 차이는 Q와 R의 높이 차이는 2H고 PQ의 높이 차이는 H니까 QR의 높이 차이가 PQ의 높이 차이의 2배가 되네요. 그래서 D것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D것이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를 보면 저항이 3개가 있고 스위치가 2개 있고 전원이 연결되고 전류계가 있네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자, S1과 S2를 모두 닫았더니 아래 양단에 걸린 전압이 12V라 그랬죠. 그래서 S1과 S2를 모두 닫으면 2ohm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S2로만 전류가 다 흘러가겠죠. 그래서 2ohm은 없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아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12V란 얘기겠죠. 그러면 전원의 전압도 12V가 되겠네요.
그래서 전원의 전압이 12V라는 걸 우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2만 닫았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S1은 열고 S2만 닫혀 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때는 저항의 연결이 위쪽으로 2옴이고 아래쪽은 저항 R과 2옴이 직렬로 연결돼서 이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전류계 흐르는 전류가 9A가 흐른다 그랬죠. 자, 이때는 9A가 흐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9A가 흐르기 때문에 실제 요 전체 회로의 저항을 R이라 그러면 R은 I분의 V가 되겠죠. 그래서 I는 9고 V는 10이니까 3분의 4 옴이 되겠네요. 근데 이때 이 저항들의 저항을 구해보면 R분의 1은 2분의 1 플러스 R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2R 플러스 2분의 4 플러스 R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R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16 플러스 4R은 6R 플러스 12가 되죠. 따라서 2R이 4가 되니까 R은 2옴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R은 2옴이 되겠네요. 그래서 저항 3개는 모두 다 2옴짜리가 되겠네요. 문제를 보면 자, 기억은 R의 저항값은 2옴이다. 네, 기억은 맞겠네요. 자, 니은은 S1만 닫았을 때 전류계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S1만 닫았을 때 회로를 그려보면 S1만 닫았을 때는 S2가 열려 있으니까 이온과 R이 병렬로 연결되고 여기에 2옴짜리가 2옴이 병렬 직렬 연결이니까 이쪽이 1옴이 되고 2옴이니까 총 저항은 3옴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했으니까 I는 R분의 V를 해주면 되겠죠. 3분의 10이니까 4A가 흐르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겠습니다. 이것은 R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S1만 닫았을 때가 S2만 닫았을 때의 9분의 4배이다. 자,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R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자, S1만 닫았을 경우를 생각해 보면 S1만 닫았을 경우에는 우선 R을 알고 있으니까 R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면 되겠죠. S1만 닫았을 경우에는 이 두 개의 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온과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근데 이 두 개의 병렬의 저항값은 1옴이 되니까 R에 걸리는 전압이 4V, 뒤쪽에 걸리는 전압이 8V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R에서 소비되는 소비자를 P1이라 그러면 얘는 R분의 V제곱이 되니까 2분의 16이니까 8W가 될 것이고, 자, 두 번째는 S2만 닫았다 그러면 S1이 열려 있고 S2만 닫았다 그러면 요 이온과 R과 2옴짜리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R하고 2옴이 저항이 같으니까 둘 다 6V가 걸리겠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걸 P2라 그러면 2분의 36이 되겠네요. 그래서 18W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2분의 P1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는 18분의 8이니까 9분의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니은, 이것이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자, 13번 문제는 X축상에 마이너스 D, D에 PQ가 있고 Y축상에 D와 마이너스 D에 R과 마이너스 A라는 점이 있네요. 자, 우선 PQR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이 O제에서 이 자기장이 B제로고 이거는 X축과 45도를 이룬다 그랬으므로
자, x에 대한 자기장은 루트 2분의 1 b0, y축의 자기장의 크기는 루트 2분의 1 b0가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x축으로 만들 수 있는 자기장을 만드는 거는 r밖에 없죠. 그래서 r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O점에서는 루트 2분의 1 b0가 되니까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니까 r에서의 전류는 지면으로부터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그 다음에 r에서의 k r분의 i0를 해주면 얘가 루트 2분의 1 b0가 되겠네요. 그래서 일식을 얻을 수 있고, 자, p와 q에 대해서는 이 두 개를 합한 게 플러스 y 방향으로 루트 2분의 1 b0고, 두 개의 전류의 크기가 같다 그랬으니까 이 전류를 ii라 그러면 전류가 같은 방향이 되면 두 개가 소거돼서 O점에서 Y축으로의 자기장이 없겠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반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가 돼야 되고, 플러스 Y를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기 위해서는 P는 지면으로부터 나오는 방향이고 Q는 지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의 2K R분의 I가 되겠죠. 얘가 루트 2분의 1 B0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K R분의 I0는 2K R분의 I가 되니까 I는 2분의 1 I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보면 Q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2I0가 아니고 2분의 1 I0가 되겠네요. Q에도 P에도 똑같은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을 보면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자, P와 R의 방향은 둘 다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이라 그랬죠. 그래서 같아지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맞겠습니다. 자, A에서 PQR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A에서 R에 의한 자기장은 거리가 O점보다 2배가 늘어났으므로 R에 의한 자기장은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2루트 2분의 1 B0가 되고, 자, P에 의한 자기장도 거리가 루트 2분의 1이 됐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루트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P에 의한 자기장이 원래 O점에서는 2루트 2분의 1 B0가 돼야겠죠. 자, P에 의한 자기장 O에서의 P에 의한 자기장 2루트 2분의 1 B0가 되니까 여기는 루트 2분의 1이 더 커졌죠. 그래서 4분의 1 B0가 되고, Q에 의한 자기장도 4분의 1 B0가 되죠. 그러면 PQ에 의한 자기장은 플러스 Y 방향이 될 것이고, 얘는 BYA라 그러면 얘는 2루트 2분의 1 B0가 되겠네요. 그리고 BXA에서의 X축은 2루트 2분의 1 B0가 되죠. 역시 따라서 BA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O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과 같이 X축과 평행한 데 대해서 45도를 이루고, 그 크기는 2분의 1 B0가 되겠네요. 그래서 A에서 PQR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2분의 1 B0가 되겠죠. 방향은 이쪽 방향이고 크기는 2분의 1 B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것도 맞겠네요. 맞는 것은 니은 D것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자, 14번 문제는 유도전류에 대한 문제이네요. 자, 우리가 전기선소국 파이는 자기장 곱하기 면적으로 정의가 되고, 유도기전력은 마이너스 dt분의 d파이로 정의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dt분의 d b 곱하기 a인데, 자, 이 경우에는 이제 b가 일정하므로 마이너스 b 곱하기 dt분의 da죠.
근데 일정한 각속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면적의 변화율도 일정하겠죠. 따라서 유도 기전력이 B에 비례하고, 따라서 전류는 R분의 V니까 이것도 B의 크기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유도 전류의 크기는 자기장의 크기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우선 첫 번째 영역에서 보면, 자, T가 0에서 4분의 1주기 4분의 T 사이일 때를 보면, 4분은 고리가 이 지점에 어딘가에 있겠죠. 이때 전류가 I0만큼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 그랬으므로 이쪽 방향으로 I0의 전류가 유도가 되겠죠. 첫 번째 앞쪽에 있는 직선 도선에서 I0가 유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유도되기 위해서는 자기장의 방향은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이고, 이때 자기장의 크기를 B0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영역에서는, 자, T가 4분의 T에서 2분의 T 사이일 때는 이제 고리가 여기 있겠죠. 그럼 뒤쪽 고리에는 바깥쪽으로 I0만큼이 유도가 되겠죠. 근데 이때 플러스 I0만큼의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려면 영역 2에서도 바깥쪽으로 이 I0의 전류가 유도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려면 영역 2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이고, 크기는 이 I0만큼 유도가 돼야 되니까 이 B0만큼이 돼야겠죠. 자, 세 번째는 T가 2분의 T에서 4분의 3T 사이에 있을 때는 도선은 이 지점에 어딘가에 있을 거고, 자, 이때는 바깥쪽으로 뒷부분이 2I0만큼 유도가 되는데 반시계 방향이죠. 그러면 여기서 3I0만큼의 마이너스 3I0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I0의 전류가 안쪽으로 흘러야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자기장의 크기는 B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기억은 1과 3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같다. 1과 3에서는 1에서는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이고 3에서는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서로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네요. 자, 니을 보면 자기장의 세기는 2S가 1S의 2배이다. 자, 2S의 자기장의 크기는 2B0라 그러면 1에서는 B0니까 니은은 맞겠습니다. 자, 뒤에서 보면 고리가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 고리에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를 구해보면, 자, 소비 전력을 P라 그러면 I 제곱 곱하기 R에다가, 자, 영역 1에서는 I 제곱 R에다가 시간이 2분의 T죠. 그 다음에 영역 2에서는 I 제곱에다가, 근데 I가 영역 2분의 T에서 4분의 3T까지에서는, 자, 첫 번째 구한 거는 0에서 2분의 T까지고, 자, 2분의 T에서 4분의 3T까지는 I가 3I0죠. 그래서 9I 제곱 곱하기 R 곱하기 T가 4분의 T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4분의 3T에서 T 사이일 때는 I가 I고 I 제곱 곱하기 R 곱하기 시간은 4분의 T죠. 그래서 I 제곱 RT에다가 2분의 1 플러스 4분의 9 플러스 4분의 1이 되겠네요. 이걸 해주면 4분의 10이니까 3 I 제곱 RT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소비 전력은 I 제곱 RT가 되겠네요. 3 I 제곱 RT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자, 15번 문제를 보면 변압기에 대한 문제네요. 1차 코일이 N이고 2차 코일이 3N이 감겨져 있죠. 그러면 1차 코일에 전압을 V라 그러면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3V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류가 I라 그러면 전류는 3분의 1 I가 되겠죠. 왜냐하면 두 개의 소비 전력이 같아야 되므로 P는 VI가 같아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기억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교류 전원 전압의 3배이다. 3V가 걸리니까 3배가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겠네요. 니은을 보면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1차 코일이 2차 코일의 3배이다. 자, 1차 코일은 I, 2차 코일은 3분의 1 I니까 니은도 맞겠네요. 이것을 보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변화율은 1차 코일에서가 2차 코일에서보다 작다. 자, 변압기에 요 코가 연결되어 가지고 코의 자기 선속의 변화율은 1차 코일이나 2차 코일이 또 둘 다 같아야겠죠. 그래서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자기 선속의 변화율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D것은 틀렸네요. 맞는 것은 기억 니은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자, 16번 문제를 보면 이중설리 실험에서 가운데 밝은 무늬와 P는 첫 번째 밝은 무늬이고 이 두 개 사이의 델타 X는 D분의 L 람다가 되면 경로차가 동일 람다만큼 차이가 나고 동일 이상이니까 P에서 밝은 무늬가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S1과 S2 지나 P에 돌아가는 상색간의 경로차는 2분의 람다이다. 경로차가 2분의 람다이면 상쇄 간섭이 일어나죠. 경로차는 람다가 돼야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을 보면 O에서 P까지의 거리는 O에서 P까지 거리를 델타 X는 D분의 L 람다가 맞죠. 니은은 맞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파장이 2분의 람다인 단색광을 비추면 P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자, 파장이 2분의 람다면 이 델타 X에까지의 S1과 S2를 지나는 선이 델타 P에서의 이 델타 X까지의 거리 P에서의 경로차는 2분의 람다가 나죠. 지금은 람다만큼이 나는데 이 람다의 파장을 쓰면 이 경로차가 2분의 람다가 되겠죠. 그러면 P에서는 반대 위상이 만나기 때문에 상쇄 간섭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D것은 맞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 D것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자, 17번 문제를 풀려면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겠죠. 자, 여기 측정기가 있고 어머니 측정기에서 멀어지거나 가까워질 때 V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하면 자, 측정기에서 관측되는 음파의 진동수를 F'이라 그러면 F'은 원래 이제 F의 진동수를 냈을 때 F'은 V 마이너스 플러스 Vs 마이너스 플러스 V분의 Vs F가 되죠. 여기서 Vs는 소리의 속도고 V는 음원의 속도, 그 다음에 플러스는 멀어질 때, 그리고 마이너스는 가까워질 때를 얘기하죠. 자, 그래서 A는 가까워지고 B는 멀어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음파의 속력을 V라 그랬죠. 자, 그래서 두 개의 진동수가 같이 들린다 그랬죠. 그래서 같은 진동수를 F'이라 그러면 A는 V 가까워짐으로 마이너스 0.1 V분의 V FA가 될 것이고 B에 의한 진동수 F'은 V 플러스 0.2 V분의 V FP가 되겠죠. 이 두 개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자, 0.9분의 1 FA는 1.2분의 1 FB가 되네요. 그래서 FA 대 FB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9대 12가 되니까 얘는 3대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자, 18번 문제는 코일과 XY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X와 Y는 축전기나 코일 중에 하나라 그랬죠. 자, 그런데 S를 A에 연결할 때 그림 나와 같은 게 나왔다는 얘기는, 자, X가 축전기란 얘기겠죠. 축전기와 코일 연결하면 공진 주파수가 나오고 그때 저항이 최소가 돼서 최대의 전류가 흐르죠. 그 다음에 Y는 그러면 코일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X는 축전기이다. X는 축전기가 맞겠죠. 니은은 S를 A 연결할 때 회로의 공명 주파수는 F1이다. F2가 공명 주파수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D것을 보면 S를 B에 연결하면, 자, 코일과 코일이 직렬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죠? 전류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자, 코일이 있을 때 전류는 주파수가 커질수록 전류가 감소하죠. 저항 성분이 커지죠. 그래서 F1일 때가 F2일 때보다 전류가 더 많이 흐르죠. 그래서 D가 더 틀렸네요. 맞는 것은 기억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자, 19번 문제는, 자, 처음에 45도 각도로 지면에서 던져서 수평면에 도달했는데 이때가 최고 높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수평면에서는 마찰력이 있어서 가속도 A만큼이 있고, 그리고 3m 진행한 다음에 이제 수평면을 벗어나서 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떨어지게 되고, 지면에 이제 4m 떨어진 거리에서 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A를 구하라 그랬죠. 자, 이걸 먼저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 요 수평면까지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을 구해보면 되겠네요. 자, 10m/s로 던졌으니까 Vx0는 5√2 m/s고, Y축으로의 Vy0도 5√2 m/s죠. 그래서 수평면 위에까지 도달할 때 걸린 시간을 구해보면, 자, Vy는 Vy0-GT가 되겠죠. 근데 Vy가 이제 최고점이기 때문에 0이 되고, Vy0는 5√2 -10t가 되겠네요. 따라서 t는 10분의 5√2니까 √2분의 1초가 되겠습니다. 자, 최고점까지 높아가는데 걸린 시간은 5√2 세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의 속도는, 초기 속도가 5√2 m/s죠. 그래서 5√2 m/s가 되겠네요. 자, 나올 때 속도를 알게 되면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S를 이용하면 우리가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나올 때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이때의 속도를 V'이라 그러면, 자, V' 곱하기 시간을 해주면, 땅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을 해주면 얘가 4가 될 것이고, 이렇게 땅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은 Y축을 생각해 보면 자유낙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때 T가 처음에 수평면까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2분의 1 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은 4√2 m/s가 되겠네요. 그래서 4√2 m/s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 속도가 5√2, 나중 속도가 4√2이고 이동 거리가 3m니까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S를 이용하면 A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V의 제곱은 4√2의 제곱이니까 2 곱하기 16이고, V0의 제곱은 2 곱하기 25가 되고, 얘가 2 곱하기 A 곱하기 3이 되겠네요. 그래서 2를 다 나눠주면 A는 3분의 9가 되니까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거는 가속도가 왼쪽으로 가해진다는, 그러니까 마찰력 때문에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가속도가 3m/s 제곱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자, 20번 문제를 보면
AB가 수평면에 정지해 있다 그랬죠. A의 질량을 M이라 그러고 B의 질량을 MB라 그러면 자, A에 작용하는 힘은 mg 사인 30도고 B에 작용하는 힘은 mg 사인 60도가 되겠죠. 이 두 개가 평행을 이루니까 mg 사인 30도는 2분의 1은 mbg 여기 b겠죠.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요. 따라서 g를 없애주면 자, mb는 루트 3분의 1 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b는 루트 3분의 1 m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수평면에 닿았을 때 속도를 a를 v라 그러면 b는 2v라 그랬죠. 속도가 2배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 높이를 h라고 해주면 요 빗면의 길이는 2h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서 문제를 풀어보면 자, B면에 수평면에 닿았을 때 속도가 B가 A의 2배라 그랬죠. 자, 그러면 자, A의 속도를 v, B의 속도를 2v라 그랬으니까 빗면에 수평면에 돌아갈 때 A의 운동 에너지 EKA라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수평면에 닿을 때 B의 운동 에너지를 EKB라 그러면 얘는 2분의 1에다가 루트 3분의 1 m 곱하기 속도는 2v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루트 3분의 4 곱하기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EKB는 루트 3분의 4 EK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KB는 마찰력이 없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같겠죠. 그래서 EKB는 처음에 H 높이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니까 루트 3분의 1 mgH가 되고 EKA는 마찰력이 F 곱하기 2H만큼의 일을 해주죠. 그래서 mgH에서 2FH만큼의 일을 해준 게 A의 뒷면 수평면에 닿았을 때 운동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gh 빼기 2FH는 EKA가 되겠죠. 그래서 EKA는 4분의 루트 3 EKB니까 루트 3분의 1 mgH가 되겠네요. 자, 없애주면 H도 없애주면 EF는 mg 마이너스 4분의 1 mg가 되니까 4분의 3 mg가 돼서 마찰력 F는 8분의 3 mg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8분의 3 mg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